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3회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언어로 구현된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실행 결과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출력문에 출력서식을 이제 준수하시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분석한 다음에 그 실행 결과를 쓸 때 우리가 정답을 쓰기 전에 출력서식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출력서식에 맞게 정답을 써줘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코드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코드 보니까 유니온이 나왔고요. 그리고 스트럭트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트럭트라는 거는 이제 구조체를 정의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 구조체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유니온이 나왔는데 이 유니온은 우리 이제 공용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코드를 봤을 때 우리 func라는 그 메서드요. 그 함수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메인 함수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우리 공용체라는 거랑 우리 구조체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구조체가 뭔지 공용체가 뭔지 그거 먼저 정리 좀 하고 이 프로그램 코드 계속 보자고요. 우리 구조체라는 거요. 구조체라는 거는 얘랑 이제 비슷한 그 아이가 우리 이제 배열이라는 그 아이가 있습니다. 이 배열이라는 그 아이는 우리 이제 자료형과 그 크기가 동일한 그 변수들의 이제 모임을 보고 우리가 배열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제 정수형 배열을 이제 하나 만들게 되면 그 배열에는 우리 이제 정수값만 전부 다 이제 기억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배열에다가 우리가 이제 문자값 그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근데 이 구조체라는 거는 자료의 종류가 서로 다른 그 변수들의 이제 모임이라고요. 해서 이 구조체라는 거는 우리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혼용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 구조를 보고 우리가 이제 구조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구조체를 이제 사용하려면 맨 처음에 이제 구조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먼저 해줘야 돼요. 우리가 구조체를 이제 정의할 때 쓰는 그 명령어가 우리 struct라는 요 명령어를 이제 이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는 우리 이제 구조체의 그 이름을 써주면 돼요. 해서 여기서는 이제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를 정의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를 만들려고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이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에는 우리 사원들의 이제 이름 그리고 우리 이제 직위 그리고 페이 이런 값들이 이제 저장되게끔 그렇게 이제 구조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이제 네임이다, 우리 직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문자들이 이제 저장이 될 거다. 그리고 페이에는 이제 int 정수형 그 값들이 이제 저장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 변수를 가진 우리 이제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조체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의 그 형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을 거라고요. 이렇게 요 하나가 우리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조체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제 구조체를 이제 사용해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A라는 그 변수를 이제 사용할 건데 그 A에는 우리 이제 정수가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제 우리 변수를 이제 사용하기 전에 변수를 먼저 선언하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런 구조체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런 구조체를 쓰기 위해서는 구조체 변수라는 걸 이제 선언을 이제 해줘야 돼요. 우리가 구조체 변수를 이제 선언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언해 줄 수 있습니다.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스트럭트라고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 이제 구조체 그 이름을 이렇게 써주고 그때 이제 변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안산이라고 하겠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안산이라는 그 변수, 구조체 변수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사원이라는 그 구조에 지금처럼 네임이다, 직이다, 페이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죠. 해서 안산이라는 그 변수도 사원이라는 그 구조를 가진 그런 이제 변수가 이제 하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지금쯤 이렇게 이제 일반 변수를 우리가 쓸 수도 있고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이제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를 가진 그 이제 서울이라는 그 포인터 변수를 이제 선언하겠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서울이라는 그 포인터 변수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어차피 똑같은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를 이제 사용하잖아요. 그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줄로도 우리가 선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거는 우리 이제 변수 선언하는 그 방식과 이제 똑같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그 방식이 하나 더 있어요. 요 하나의 방식은 우리가 아예 이제 구조체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서 아예 요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안산이다, 별표 서울이다 이렇게 써서 이 구조체를 아예 만들면서 그때 이 구조체 변수도 아예 이렇게 이제 선언까지 같이 이제 해줄 수 있어요. 그때 구조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네임이다, 직이다, 페이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구조체의 멤버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조체를 정의하고 구조체 변수를 이제 선언했으면 모든 요소들이 이렇게 이제 개별적인 이름을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이런 이제 구조체의 이제 멤버를 이제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 이제 우리 구조체 멤버를 지정하는 그 방식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안산이라는 그 이제 사원이라는 그 구조체를 이제 사용하는 그 변수를 이렇게 이제 선언해서 이렇게 이제 안산이라는 그 구조체 변수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죠. 그때 안산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수명을 먼저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점을 찍어서 우리가 멤버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서 구조체의 이제 멤버를 지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안산점 우리 name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곳이 될 거고 이곳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김한구 요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안산이라는 그 구조체 변수에 우리 점 이렇게 이제 찍어서 직이라는 그 멤버가 있다. 그곳에다가는 우리 이제 대리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대리라는 그 두 글자가 지금 이곳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안산이라는 그 구조체에 점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멤버는 우리 이제 페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안산이라는 그 구조체에 페이라는 그 멤버한테 우리 400만 원 요 값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값이 이제 들어갈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다가 이제 구조체 변수명을 먼저 써주고 그 뒤에다가 중간에 우리가 점을 찍은 다음에 그 뒤에다가 멤버의 이름을 이렇게 써서 우리가 구조체 멤버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울이라는 그 포인터 변수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죠. 그때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조체 멤버를 지정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울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변수명을 먼저 써주고 그리고 각각 이제 멤버들의 이름을 쓸 때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화살표 모양의 요 기호를 이제 붙여서 우리가 구조체 멤버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해서 구조체 일반 변수일 때는 지금처럼 중간에 이렇게 이제 점을 찍어주면 되고 그리고 구조체 포인터 변수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살표 모양의 요 기호를 붙여주더라.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이제 구조체 포인터 변수요. 이런 이제 구조체 포인터 변수는 일반 포인터 변수처럼 우리가 중간에 점을 찍어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표현을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 포인터 변수처럼 앞에다가 이제 별표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멤버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중간에 멤버 이름 앞에 뭐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점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일반 포인터 변수처럼 우리가 이제 별표를 쓸 때는 우리가 변수명을 어떻게 된다 가로로 묶어서 우리가 써줘야 되더라. 요 내용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런 게 우리 구조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용체라는 거요. 공용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얘가 이제 구조체랑 아주 흡사합니다. 이 공용체라는 거는 구조체와 동일한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해요. 구현을 하지만 메모리를 이제 공유해서 사용한다. 그게 이제 다른 점이요. 그래서 구조체와 공용체의 차이점은 메모리를 이제 공용을 이제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요. 이 구조체라는 거는 메모리를 전부 다 따로따로 써요. 따로따로 쓰지만 이 공용체는 메모리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조체를 정의하고 변수선언할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사용을 했죠. 이 공용체라는 것도 우리 구조체 정의하고 변수를 선언하는 거랑 똑같은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구조체일 때는 스트럭트라는 걸 이제 사용을 했죠. 우리가 공용체로 이제 사용할 때에는 이 부분만 우리가 유니온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공용체를 이제 정의하고 변수선언하는 게 우리 구조체랑 똑같은데 이 예학어만 이제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가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스트럭트라고 해서 우리 구조체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name이다, 그리고 age다, 그리고 우리 weight다 해서 이름하고 나이하고 이제 몸무게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체를 이제 생성을 했어요. 그때 이름에는 이제 문자가 들어가니까 CHAR로 그렇게 이제 선언해 놨고요. age는 이제 INT로 이렇게 이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weight 얘는 이제 몸무게는 이제 W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조체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를 이렇게 이제 해서 멤버라는 그 구조체에 이제 m이라는 그 변수를 이렇게 이제 선언했죠. 선언하고 나서 지금 여기다가 m.name이다, m.age다, m.weight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김한국이다, 20이다, 80.05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각각의 값들을 전부 다 이제 멤버에다가 싹 다 이제 집어 넣었어요. 넣고 나서 이제 printf 출력하래요. 출력하긴 출력하는데 뭘 출력하냐? 우리 mname이라는 거요. mname은 이제 %s에 이제 대응이 돼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mag 얘는 이제 %d에 대응이 돼서 이제 출력이 될 거고, 그리고 mweight에서 이제 몸무게가 이제 .ef라고 해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김한국이다, 20이다, 80.05다 해서 이 각각의 변수들의 이 각각의 이제 멤버들에 들어있는 이런 값들이 화면상에 전부 다 이제 출력이 될 거라고요. 이거랑 이제 똑같이 우리가 이제 공용체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나서 지금 얘를 이제 실행을 땅 하고 시키게 되면 얘는 이제 오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쓰레기 값이 출력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m.name에다가 김한국 집어넣어라, 그리고 m.age에다가 20 집어넣어라, m.weight에다가 80.05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제 해줬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 구조체 일대랑 똑같이 코드를 똑같이 써서 우리 출력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썼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키게 되면 값들이 김한국 20, 80.05 얘네가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오류가 발생하거나 쓰레기 값이 이제 출력이 되거나 그렇게 둘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출력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조체에서는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출력을 했었는데 공용체를 사용했을 때는 왜 오류가 발생하거나 쓰레기 값이 출력이 되는지 그거 좀 잠깐 보자고요. 지금 우리 여기서 이제 구조체를 정의하고 공용체를 이제 정의할 때 그때 이제 자료형 좀 보세요. 자료형을 보게 되면 CHAR이다, 그리고 INT다, W이다 라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써놨죠. 그때 이 자료형의 크기요. 우리 CHAR은 이제 1바이트짜리고요. 그리고 INT 얘는 이제 4바이트짜리죠. 그리고 W는 이제 8바이트짜리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구조체에서 얘네가 실제로 이제 만들어질 때 어딘가 이제 기억 장소로 이제 할당을 받겠죠. 할당을 받아서 이런 이제 자료형 크기대로 메모리가 이제 할당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모리 공간이 쭉쭉쭉 있을 때 보통 이런 변수들이 이제 선언이 될 때 이제 기억 장소로 할당을 받는데 그때 이제 할당을 할 때 4바이트 단위로 보통 이제 할당을 합니다. 해서 지금 요만큼 이제 4바이트고 요만큼이 또 4바이트 하고 이렇게 이제 기억 장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여기서 이제 CHAR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1바이트짜리죠. 해서 맨 앞에 있는 요 1바이트를 이제 할당을 받아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INTAG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4바이트니까 4바이트짜리 요만큼은 이제 할당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W는 이제 8바이트짜리니까 8바이트의 크기를 이제 할당을 받을 거라고요. 그러면 메모리 이제 할당할 때 보통 이제 4바이트 단위로 할당을 하는데 여기서 1바이트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3개 이제 비워버리죠. 이 3개 바이트는 이제 패딩 바이트다라고 해서 버려지는 그 공간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해서 메모리를 할당할 때 보통 이제 4바이트 단위로 할당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바이트만 쓰게 되면 3바이트가 남잖아요. 해서 그 3바이트를 보고 우리는 이제 패딩 바이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 패딩 바이트는 그냥 버려지는 그 공간이에요. 그래서 1바이트짜리를 이제 할당할 때는 이렇게 이제 패딩 바이트 3바이트를 추가시켜서 4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이제 할당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김한국이다, 20이다, 우리 80.05다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그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 공간에 이 기억 장소에 이제 할당이 됐다가 여기서 이제 printf 얘를 만나서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이제 출력을 정상적으로 해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용체를 쓰게 되면 공용체라는 거는 구조체랑 똑같은데 얘는 이제 우리 메모리를 공유해서 같이 쓴다 그랬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지금 CHAR이 이제 1바이트짜리고요. INT가 이제 4바이트짜리, 그리고 W이 이제 8바이트짜리죠. 이 세 개 자료형 중에 크기가 가장 큰 게 이제 8바이트짜리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8바이트의 그 기억 장소만 할당을 받습니다. 할당을 받아서 맨 처음에 이제 name이라는 그 변수, 그 멤버가 이제 1바이트를 이제 사용한다 했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요 1바이트만 요 name이라는 요 변수에서 이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int가 이제 4바이트짜리죠. 요 4바이트는 이제 age가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weight는 이제 더블이니까 8바이트 크기 이만큼의 기억 장소를 얘가 이제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공용체에서는 이제 메모리를 할당 받을 때 이 자료형들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그 크기만큼만 메모리를 할당을 받더라. 그리고 이 8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공유해서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도 쓰고 다 같이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서 이제 김한국이다라고 해서 집어넣었죠. 집어넣으면 그 데이터는 김한국이다 해서 이곳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age가 20이다라고 해서 이 데이터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weight에다가 80.05를 저장을 했는데 이 데이터도 이곳에 이제 저장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게 되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치가 있어요. 반찬 중에 이제 김치가 있고 그리고 부침개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이제 부침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생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요렇게 이제 우리 세 가지 이제 음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만들었을 때 이런 이제 반찬들을 이제 담을 때 우리가 이제 통을 세 개를 이제 준비하겠죠. 해서 통 하나, 통 하나, 통 하나 해서 따로따로 이제 통을 세 개를 이제 준비해서 이 통에는 이제 김치를 집어넣고 여기 통에는 이제 부침개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 통에는 이제 생선을 집어넣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꺼내 먹을 때도 이 통을 꺼내면 이제 김치가 나올 거고 이 통을 꺼내면 부침개가 나오고 이 통을 꺼내면 이제 생선이 짜잔하고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용체라는 거는 공유해서 쓴다 그랬죠. 그 얘기는 반찬 통이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김치하고 부침개하고 생선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김치도 지금 이 통에 집어넣고 부침개도 지금 이 통에 집어넣고 생선도 지금 이 통에 집어넣는다 그 얘기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반찬통을 땅 하고 이제 꺼냈어요. 꺼내면 이곳에서 이제 김치, 부침개, 생선 그런 게 이제 멀쩡히 나와요? 안 나오죠.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먹을 수가 없다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8바이트짜리가 제일 크니까 8바이트의 크기를 이제 기억 장소를 이제 할당 받은 다음에 이 기억 장소에다가 이름도 집어넣고 나이도 집어넣고 몸무게도 집어넣고 막 집어넣으니까 나중에 여기서 이제 출력해라 그렇게 했을 때 쓰레기 값이 이제 출력이 되거나 오류가 발생해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공용체를 이용해서 김한국이다, 20이다, 80.05다 이 값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우리가 이제 구조체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각각 전부 다 김한국 20, 8.05 이 값들을 집어넣고 한꺼번에 출력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공용체에서는 얘가 안 된다고요. 왜? 메모리 기억 장소를 우리가 공유해서 같이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공용체를 이제 사용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m.name에다가 김한국을 집어넣고 집어넣자마자 바로 프린트문은 얘를 이제 만나서 바로 출력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age에다가 20이라는 그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바로 이제 출력합니다. 그리고 weight 몸무게를 또 바로 집어넣고 바로바로 출력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줘야 정상적으로 김한국이다, 20이다, 8.05다 그 값들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싹 다 이제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얘는 이제 오류가 발생하거나 쓰레기 값이 출력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공용체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값을 저장하고 우리가 그 변수의 값을 바로 사용하고 또 값을 집어넣고 사용하고 값을 집어넣고 사용하고 바로바로 해줘야 정상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그램 코드를 이제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조체하고 어차피 공용체는 동일한 기능을 이제 구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구조체를 사용하겠어요? 공용체를 사용하겠어요? 당연히 구조체라는 거를 사용하는 게 더욱더 좋겠죠. 그러면 이 공용체라는 거는 왜 사용하냐? 우리 C 언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게 벌써 40년 정도 됐습니다. 요즘에는 메모리의 사이즈가 하도 커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살 때도 메모리를 넉넉하게 그리고 스마트폰을 살 때도 메모리 공간을 이제 넉넉하게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가 부족하다. 그걸 이제 많이 못 느끼는데 40년 전까지만 해도 메모리가 엄청나게 귀했습니다. 그때는 1바이트의 메모리라도 아껴서 쓰기 위해서 이 공용체라는 걸 이제 만들어 놨다고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조체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서는 우리 총 16바이트가 필요로 해요. 근데 우리가 공용체를 사용하게 되면 8바이트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과거에 메모리가 부족하던 그 시절에 메모리를 좀 더 절약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공용체라는 거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공용체가 특수한 목적에만 사용이 되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짤 때 이 공용체를 많이 이용하진 않습니다. 자, 우리 구조체하고 공용체 이 두 가지 차이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유니온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공용체를 이제 정의하는 거죠. 그때 넘버라는 그 공용체를 이제 정의하겠다 그렇게 나왔고 그곳에는 이제 intV라는 그 정수형 변수 그리고 플로트 v라는 그 이제 정수형 변수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멤버라는 그 공용체에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자료형을 보니까 우리 둘 다 이제 자료형이 int로 돼 있어요. 그러면 int니까 얘는 이제 4바이트 그렇게 이제 되겠죠. 둘 다 이제 4바이트니까 이제 4바이트의 기억 장소를 이제 할당을 이제 받을 거예요. 그러면 공용체 넘버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바이트의 크기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은 메모리 공간을 이제 공유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4바이트짜리 그거 이제 기억 장소 요만큼을 이제 할당을 받아서 이 기억 장소 하나를 가지고 intV다, 플로트 v다 이 두 개의 변수가 이제 사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공용체는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겨서 이 기억 장소를 얘도 사용하고 얘도 사용하는 거 공유해서 같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공용체 넘버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스트럭트라고 해서 데이터라는 그 구조체를 이제 정의하는 거죠. 그때 앞에 보니까 이제 유니온 넘버라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N1이다. 그리고 유니온 넘버 N2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앞에 보면 이제 유니온 넘버가 붙었으니까 우리 공용체 그 형식의 N1이라는 그 이제 구조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구조체 데이터 N1부터 만들어 보자고요. 데이터 N1이라는 게 우리 이제 구조체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우리 공용체가 이제 4바이트짜리니까 4바이트의 크기를 가진 그 N1이라는 그 멤버 걔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4바이트짜리가 똑같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얘는 넘버라는 그 공용체의 intv 그리고 넘버라는 그 공용체의 플로트 v 이 두 곳에서 이 기억 장소 4바이트를 공유하는 그 N1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그리고 N2도 똑같은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구조체 이제 데이터.N2는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지금처럼 char is int하고 요것도 이제 써져 있는데 우리 메모리 이제 할당할 때 4바이트 단위로 이제 할당이 되니까 우리 구조체 데이터 is int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질 때 4바이트의 그 기억 장수가 이렇게 이제 할당이 됩니다. 그때 얘는 이제 자료형의 그 크기가 char 1바이트짜리죠. 1바이트짜리니까 실제로 이제 사용되는 거는 요 1바이트만 이제 사용이 되고 나머지 이제 3바이트는 이제 패딩 바이트로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FNC 그 이제 함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면 우리 이제 구조체 데이터라는 거를 제가 지금 여기 중간중간에 막 띄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지금 요 이제 변수명이 요 이제 멤버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고 우리 구조체 데이터라는 그 구조체요. 그 구조체를 이제 정의를 할 때 연속된 그 메모리 공간을 이제 할당을 받는다고요. 해서 그거를 이제 표현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메인 함수부터 같이 보자고요. 자, 우리 메인 함수에 보니까 struct data A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체 데이터 자료형으로 A를 이제 선언한 거죠. A를 이제 선언하면서 그것에다가 초기 값으로 지금 얘를 집어넣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데이터라는 그 구조체에 보게 되면 N1도 있고 N2도 있고 is int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죠. 지금 여기 우리 초기 값으로 집어넣어라 그것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이제 첫 번째 거 여기 이제 두 번째 거 여기 이제 세 번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첫 번째 데이터가 이제 N1에 들어갈 거고 요 두 번째 데이터가 이제 N2에 들어가고 요 세 번째 데이터가 is int 이곳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을 이제 표현해 보면 지금 이곳에는 이제 5가 들어갈 거고 이곳에는 이제 3.5가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1이 들어갑니다. 그때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5라는 그 값을 이제 집어넣을 때 우리 N1에 intV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intV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죠. 해서 지금 이 위치에 요 4바이트의 그 기억 장소에 5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3.5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 N2 이곳에다가 집어넣는데 그때 .플로트 v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플로트 v가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 이제 3.5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3.5라는 그 실수값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나는데 실제로 우리 이제 플로트 v가 됐든 int v가 됐든 얘네들은 자료형이 우리 int라고요. int는 이제 정수값만 들어갈 수가 있죠. 해서 여기서 이제 .5가 없어지고 3이라는 그 정수값만 지금 이곳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1이라는 그 값은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is int다 집어넣어라. is int가 지금 이곳이니까 이곳에 이제 1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이제 fnc 요 이제 메서드 요 함수를 이제 호출합니다. 그때 호출할 때 a의 이제 주소값이요. 앰퍼센트가 붙었으니까 a의 이제 주소값을 가지고 이제 호출합니다. 그러면 fnc 이곳으로 찾아갈 때 a의 주소값을 가지고 이제 호출을 하는데 그때 struct data 별표 a라고 해서 데이터라는 그 구조체의 포인터 변수 이제 a라는 그 변수가 그 주소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구조체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을 때 이곳에 이제 주소가 만약에 1000번지를 이제 할당받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A라는 이제 포인터 변수에는 이제 1000번지라는 그 주소가 지금 이곳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포인터 변수 A는 이제 1000번지를 이렇게 이제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if 얘를 이제 만나겠죠. 우리 if에 보게 되면 지금 이만큼 이제 조건이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이제 실행시킬 거고요. 이 조건을 만약에 만족을 못하면 이제 else로 찾아와서 얘를 이제 실행시켜라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조건 좀 보자고요. 이 조건은 우리 A가 가리키는 그곳에 is int요. A라는 그 포인터 변수는 지금 1000번지를 가리키고 있고 이 1000번지에 우리 이제 is int가 지금 얘죠. 이곳에는 지금 1이라는 그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은 이제 참 true 값이죠. 이렇게 이제 조건으로 우리 이제 뭔가 이제 숫자를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0을 썼다. 그러면 그 0은 이제 false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0 이외의 값이요. 이곳에 지금은 1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곳에 만약에 5가 됐든 10이 됐든 20이 됐든 2000이 됐든 2만이 됐든 0 이외의 값이 들어오면 그 값들은 싹 다 이제 true 값으로 전부 다 이제 인식을 한다고요. 0만 false 값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0 이외의 값들은 싹 다 이제 true로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거는 언제? 이렇게 이제 조건으로 사용되는 그 값일 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1이라는 그 값이 이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조건은 이제 true가 됩니다. true가 돼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얘를 이제 실행시키겠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잘 보세요. 지금 얘 그리고 중간에 연산자가 더하기는 써져 있고 얘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앞에서 나온 그 값과 뒤에서 나온 그 값을 일단 먼저 더해야죠. 더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요 앞에다가 집어넣어라. 그거요. 그러면 A가 가리키고 있는 그곳에 N1이요. N1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에서 .intv요. .intv가 지금 얘죠. 여기에는 지금 얼마가 들어있다? 우리 5가 들어있더라. 해서 이 앞에서 나오는 그 값은 이제 5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요. 뒤에 거 보니까 이제 A가 가리키고 있는 그곳에 N2요. N2다 그러면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INTV요. INTV가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죠. 이곳에는 지금 값이 얼마가 들어있다? 3이 들어있더라. 해서 뒤에서 나온 그 값은 이제 3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값을 집어넣을 때 여기서 이제 3.5를 플로트 v 이곳에다가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서는 n2에 우리 intv의 값을 갖다 쓰는데 얘는 이제 공용체이기 때문에 이 기억 장소를 intv랑 플로트 v랑 공유해서 같이 쓴다 그랬어요. 값은 플로트 v에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거는 intv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메모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공간이 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 3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일단 먼저 더하라 그랬죠. 이 두 개 값을 더하게 되면 이제 8이 될 거고 그 8이라는 거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n1의 intv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n1이다. 그럼 지금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intv가 지금 이 기억 장소를 보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곳에는 기존에 5가 들어 있었는데 이 5가 이제 없어지고 이곳에 이제 8이라는 그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이제 if가 끝나면 이 함수를 이제 호출했던 그 다음 줄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 다음 줄로 이제 이동이 되면 printf 얘를 이제 만날 거고요. 여기서 지금 이 뒤에서 나온 그 값을 %d 우리 정수형으로 출력해라 그거요. 그러면 A라는 그 곳의 멤버 N1이요. N1이다. 그럼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고 N1의 INTV 값이요. INTV가 됐든 아니면 플로트 V를 출력해라. 그렇게 쓰든 어차피 메모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 기억 장소를 보고 얘기한다고요. 이 기억 장소엔 지금 8이 들어있으니까 8이라는 그 값을 정수형으로 그냥 화면상에 출력이 되겠죠. 해서 우리 8하고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출력이 되고 그 밑에 내려가서 리턴 제로 얘를 만나고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공용체라는 걸 쓰기 때문에 이 기억 장소는 intv도 그리고 플로트 v도 둘 다 이제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얘가 됐든 얘네 둘 다 이 기억 장소를 같이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력을 할 때도 지금 여기는 intv가 써져 있지만 플로트 v라고 써도 어차피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8이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용체가 뭔지 그리고 구조체가 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세요.